네, 오늘 거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일단 어제 보여드린 화면 첫 화면을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을 준비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쇼크, 발작을 유발했던 미국의 8월 CPI 수치. 과연 그것을 악재로 볼 것인가? 사실 제가 그 세부 내용을 딱 정리를 했을 때 처음 든 생각은 나스닥 시장이 5% 급락할 만한 수치인가? 그렇지 않아 보인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화면을 이렇게 준비를 했던 거고요. 어제 11시 방송 진행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CPI 세부 내용을 정리해서 AD에게 넘길 때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해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장은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점. 다행히 빠르게 우리 시장이 좀 안정세를 찾아갔다는 점이 어제 나타났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명절 후 첫날 2.7% 급반등세를 보였고 어제는 1.5% 하락률을 나타냈습니다. 명절 이후에 이거래일분을 다 계산을 해보면 플러스 1% 정도가 나옵니다. 명절 이후의 방향성, 아마 CPI에 대한 여진을 하루 이틀 조금 더 반영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방향성이 더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쇼크의 발작은 하루 정도에서 그친 것은 다행스럽게 여겨집니다. 왜 악재가 아닌 것인가? 사실 CPI가 정말 악재가 되려면 우리가 몰랐었던 새로운 놀라운 수치가 나와야 맞습니다.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신고가의 물가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전달보다 높았어야 맞는데 사실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그 전달보다는 낮았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컨센서스, 기대치가 좀 많았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치와 확정 수치의 간극을 맞추는 수렴 과정으로 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부분 어제 제시해드렸습니다. 커지는 소음을 보는 시각에서 기회 요인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어제 리튬과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 정리를 같이 해드렸는데요. 추가적인 흐름들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마감 상황 보시기 전에 요거 하나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통상 명절이라는 특수성은 우리나라에서 통계적으로도 잡히는데요. 명절 이전에는 사실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부모님께 용돈도 드려야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어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현금화 물량이 그 전에 출회가 됩니다. 바로 빨간 막대인데요. 통상적으로 추석 명절 전에는 마이너스를 더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명절을 지나고 나면 남은 돈도 다시 투자 자금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용돈 받은 것들도 다시 투자 자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영향을 받아서 통계적으로 75% 확률로 명절 후에 코스피는 오름세를 기록했다라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상승률로 봤을 때 평균 0.91% 5거래일 동안 상승을 보였습니다. 물론 어제, 그제 이틀분이 벌써 1%가 넘었기 때문에 이후의 방향성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네요. 자, 미증시 보겠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물론 장중에 출렁임은 있습니다. 여진을 소화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 좀 필요했겠죠. 이날 발표되는 지수는 PPI 정도,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 사실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굳이 보시면 CPI와 딱 괴가 맞습니다. 그 전달에 비해서는 지수는 떨어졌는데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기대에 충족시키지는 못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일단은 주변 지표의 상황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안정을 찾아가면서 소폭이지만 숨 고르는 모습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고요. 금리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이런 주식시장보다 사실 채권시장이 경기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더 신중한 포지션이 나온다라는 부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시장은 안정세를 빠르게 하루 만에 좀 찾아가는 모습이었지만 채권시장은 사실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금리 단기물은 플러스를 나타냈고 장기물은 마이너스를 나타내면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심화됐습니다. 결국 채권시장의 경우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꾸준히 반영시키고 있음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매크로 지표이기 때문에 그 점은 한켠에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반응의 복귀 어제 화면인데요. CPI 이야기를 같이 해드렸죠. 과거에 CPI 그 2달 전에 발표됐던 수치, 백악관에서 경고를 하면서 당시에 우리가 좀 처음 봤던 수치들이 나왔었죠. 그때 나스닥 시장이 수직 낙하하면서 꽤 많은 기간 동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상 최대치 이 9.1% 최근래 최대치 9.1% CPI를 발표를 했을 때 오히려 시장은 좀 상승으로 전환됐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번에는 딱 여기와 여기 중간쯤에 위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우지수 0.1% 소폭의 플러스 마감이고요.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달러의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0.7%의 플러스권 마감이 됐습니다. 자, 조금 더 시장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철도 노조 파업 예고 소식이 있습니다. 물론 12개 노조와 한 10개 정도는 합의를 도달했다라는 내용인데 이날 시장에 영향은 조금 있었습니다. 석탄, 에탄올, 곡물, 물류 차질 우려감이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이 이슈로 인해서 기름 가격,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을 하는 모습. 그러면서 업종별로 봤을 때 에너지 업종이 가장 크게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2.85%의 플러스권이고요. 임의 소비재, 유틸리티 순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실 시장의 지수를 끌어내렸던 주범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술 섹터나 커뮤니케이션 섹터 반등은 하긴 했지만 여전히 반등폭은 많이 아쉬웠습니다. 거의 미미하게 조금 회복을 할까라는 정도의 수준 정도만 플러스권을 보였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어제 화면입니다. 어제 이제 기회 요인을 찾아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어떤 종목이 올랐는지 그 화면을 좀 정리해 드린 바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글로벌 주도주를 증명하는 모습이었다라는 부분 체크해 드렸죠. 어제 좀 시세가 나왔었던 쪽이 태양광, 전기차, 농업비료, 에너지 대란과 맞물린 기업들, 정유사까지 체크해드렸고요. 리튬과 맞물린 우리나라의 투자 포인트는 폐배터리 테마라는 점 두세 달 내내 좀 외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간밤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도 신재생에너지 글로벌 주도주 증명하는 흐름이었고요. 리튬 테마가 테마 섹터 안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앨범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체크해드렸죠. 리튬 테마에서 실체가 있는 대장주라는 부분 가늠자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3% 추가 급등하면서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태양광도 아웃퍼폼이 좀 대단했고요. 우라늄, 우리나라 원전 테마와 연동해서 움직입니다. 친환경차, 정유사, 방산우주, 풍력 이런 것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친환경차 내에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 3주차부터 주식 분할 3주차 이후에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체크해드렸는데요. 지속해서 속된 말로 전문 용어로 따박따박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리튬 테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흔들리는 장세 속에서 정말 피어난 꽃 같은 신고가 영역이 앨범알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론 머스크는 리튬 정제 사업은 돈을 찍어내는 면허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죠. 여기에 대해서 뭐 투자를 대규모로 할 것인가 사실 테슬라는 여러 가지 다른 투자를 해야 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지만 시사하는 바는 크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튬의 중요성 그리고 다른 기업들 리튬 정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 살 준비가 돼 있어 테슬라가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바꿀 수 없는 명제가 고물가라면 어떤 것을 봐야 할까? 어제 보여드린 화면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GPM의 변화와 매출의 변화 기준으로 봤을 때 최상단에 위치해 있는 두 가지 섹터가 기초자원과 자동차 부품입니다. 기초자원 안에 리튬이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격 전가가 가능한 업종들 꾸준히 찾아가셔야겠습니다. 리튬 밸류체인에 대해서 우리나라 폐배터리 밸류체인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요. 인선모터스, 하나기술, 성일하이텍, 세비캠,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는 포스코케미칼 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코스모화학과 에코프로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폐배터리 테마의 상승은 사실 5년 후, 10년 후 미래의 밸류를 끌어다가 주가에 반영시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기차 사용 연한이 아직까지 다가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폐배터리라는 것은 전기차가 다 쓰고 배터리가 다 닳아서 방전이 돼서 이제 더 이상 충전 불가가 됐을 때 이제 회수가 가능한데 아직 개화기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진 않습니다. 지금 실적이 잡히고 있는 미미한 부분은 수율 문제로 인해서 불량품이 나왔을 때 그것만을 가지고 추출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세 단계에 거쳐서 이 진행이 되는 그 흐름을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관점. 지금은 1차 상승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후에 올 조정기를 거쳐서 옥석 가리기와 정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보셔야겠습니다. 한 가지 이런 테마주의 흐름상 팁을 드리자면 지금 여러 기업들, 앞서 말씀드린 기업 외에도 이 산업에 신규로 뛰어들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증설 이슈가 나오게 될 텐데 증설 발표를 할 때 그 완공 일정이 잡히게 됩니다. 통상 2년, 3년 이 정도가 걸리는데 스케줄표에 그 일정을 기입을 해놓고 그 일정이 다가왔을 때 보통은 한 6개월 전부터 시장에서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차 대세 상승기 그렇게 준비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탱커사 돌아가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유로나브가 신고가를 경신했을 때 신고가 특징주로 말씀을 드린 그런 종목들인데요. 간밤에는 TK 탱커스라는 탱커 기업이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 인상 깊었습니다. 탱커라고 하면 왜 이렇게 신고가가 나올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보내지는 에너지, 갑질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크루드 오일의 이제 유럽 기준으로 수입이죠. 수입의 그 금액과 양 자체가 대폭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대신에 어디에서 이것을 채워야 하는가? 멀리서 에너지를 끌어다가 수입을 해와야겠죠. 탱커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탱커 발주 소식과 함께 이런 데이터가 관련 기업들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글로벌 탱커사라고 하면 현대미포조선 정도가 되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외국계 순매수가 현대미포조선에 꾸준히 잡히고 있는 것도 이와는 무관하진 않을 겁니다. 투자의 관점에서는 관이음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8월 19일 화면이고요. 성광밴드와 태광, 그때 말씀드린 또 다른 투자 포인트로 이런 관이음새 이 기업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 밸브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전 세계 기업들 대부분 문 닫고 전 세계적으로 한 4개 기업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부분, 우리나라에서 2기업이 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태양광 관련 소식이 전해져서요. 아래 기사를 좀 추가해봤는데요. 머니투데이 오늘자 기사입니다. 중국 업체조차 한국의 태양광에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미국에 이어서 유럽연합도 강제노동 금지법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결국 강제노동이라고 하면 중국을 겨냥한 거겠죠. 중국 중에서도 신장, 위구르 지역. 그 지역은 폴리실리콘과 리튬의 대표적인 생산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기업,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제외하면 딱 3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미국 기업, 독일 기업, 우리는 OCI 이 정도 되는데요. OCI에 대해서 재평가가 일어나는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듯 싶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많이 좀 검색이 되고 있는 기사라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정부가 LNF의 미국 배터리 진출에 대해서 불허를 했다. 물론 이제 수정을 해서 다시 이제 LNF 쪽에서 제안을 하겠지만 일단은 불허입니다. LNF가 불허를 받으면서 다른 배터리 양극재도 미국 공장을 짓겠다라는 것에 불허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유는 그렇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로 제정이 돼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수출 승인과 기업 보호 등의 심의 의결을 통과해야만 해외로 수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제 논의가 됐었던 4가지 파트가 자동차, 철강, 조선, 배터리, 소재였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불허가 나온 거죠. 하이니켈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력이 유출되면 안 된다라는 그 명분으로 일단은 LNF의 기술 수출 불승인이 나왔는데요. 사실 일각에서는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허락을 해주겠지만 지금 시간 끌기 아닌가. 그 이유는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를 당분간 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소재 중에서 50% 이상의 비율은 북미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미국의 자동차 기업에 비해서 현대차, 기아가 지금 당장은 상황이 좀 불리하다는 평가가 많았죠. 그런데 중국을 제외하고 이 배터리 양극재에 대해서 채우려면 사실 미국 기업도 우리나라 기업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당분간 공장을 가지 않는 동안 시간을 벌어주면서 현대차, 기아가 미국 공장을 빨리 만들어서 같은 그 출발점에서 인플레 감축법안의 수혜를 받도록 길을 내주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긴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포인트 이 안에 숨어져 있죠. 투자 판단 자리 옮겨서 받도록 하겠습니다.